안녕하세요. 한방건강TV 웰빙 스튜디오의 통증과 체형에 대해서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수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통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려요. 우리 통증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 해를 많이 주지만 이 통증 역시 우리 몸의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우리 몸을 통증, 우리 몸에 이상이 있는 곳으로부터 빨리 그 조치를 취하라고 알려주는 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원인에 의해서 오게 되는데요. 한방에서는 이제 이 통증이 오게 되는 것이 외부의 기운, 풍한 서습 조화, 너무 차다던가, 그 바람이 많이 세다던가, 아니면 너무 그냥 그 열이 많다던가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이제 통증이 오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칠정에 의해서 오는 거죠. 칠정, 애노, 희사, 비공정, 이런 감정의 변화에 의해 가지고 우리 몸이 마음이 편안하면은 통증도 별로 나타나지가 않는데 화가 많이 올라간다든가 긴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뭔가 움츠려드는 경우, 이런 경우에 거기에서 이제 순환이 안 되면서 이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또 이제 그 오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어떤 외부의 손상에 의해서 어떤 뭐 당연히 이제 뭐 통상을 입게 되면 오게 되는 거죠. 그럼 아픈 부위에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 또 이제 그 올 수 있는 게 이제 담음. 우리 몸에 그 순환이 잘 되면은 이제 뭐가 안 뭉치는데, 이것이 순환이 안 되고 엉키게 되면은 이게 뭉쳐져 가지고 열이 생기면서 통증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음이 많이 생기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우리 몸에 통증이 오게 되고, 또 돌아다닌다, 담결린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담에 의해서 통증이 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올 수 있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어혈에 의해서 오는 거죠. 어혈이라는 것은 몸에 피가 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외부의 손상이 오는 경우에, 어떤 그 타박상을 입었을 경우에 파랗게 멍들면은 피가 파래지죠. 그러니까 빨간 그 혈관 안에 있던 빨간 피가 나오게 됨으로써 그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파랗게 돼서 이제 우리 몸에 그 뭉쳐져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혈입니다. 이 어혈이 생기게 되면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부항을 한다든가 피를 맑게 해주는 한약을 써서 이 어혈을 제거해 주죠. 이것이 이제 타박상에 의해서 오는 경우는 이제 부항을 한다든가 이제 혈액순환을 시키면 되는데, 긴장을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피가 탁해지면서 어혈이 되는 경우는 이제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그 통증이 오게 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어떤 담음, 그다음 어혈,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의해서 그 통증이 오게 됩니다. 이런 통증을 제거하는 방법은 바로 이제 가장 우리 한의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 침을 놓는다든가, 뜸을 뜬다든가, 부항을 한다든가 해서 경혈을 순환을 시켜준다. 십이경락의 순환을 시킴으로써 오장육부에 있는 병소에 그 영향을 줘서 병을 치료한다든가 하는 그런 치료법을 쓰게 되고, 또 그 한약을 씀으로써 이제 우리 몸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의 간이 나쁘다든가, 간에 열이 많다, 간에 습이 많다, 아니면 그 담이 많다 하는 경우에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이게 원인이 되는 거고, 심장에 화를 그 없애준다든가, 그 습을 없애준다든가 하는 거. 오장육부에 그 순환을 시켜줌으로써 치료하는 것이 바로 그 한약요법에 대해서 의해 가지고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또 그 외에도 요즘에는 이제 뭐 약힘요법이 있죠. 약힘요법은 한약을 추출해 가지고 만든 주사액을 만들어서 이 혈자리에다가 힘의 효과와 그 한약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그런 요법을 쓰고요. 또 이제 그 통증을 조절하는 데는 역시 그 벌침을 이용해 가지고 치료하는 것이 바로 그 통증을 조절하는 데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한방적인 물치료를 한다든가 이제 해서 이제 그 순환을 시켜주고요. 또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매선요법과 팀도요법이 있습니다. 매선요법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이제 그 금침을 놓듯이 어떤 근육이나 혈자리에 침을 놓음으로써 이제 그 혈성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금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이게 평생 남게 되죠.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안 없어지는데, 매선요법 같은 경우 우리 몸에 녹는 성분으로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한 5, 6개월 있다가 멈춰서 작용을 하고, 혈자리라든가 아니면 근육이 약한 곳에 자극을 함으로써 근육을 강화해 주기도 하고 혈성을 높여 줌으로써 이제 6개월 동안 계속 치료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매손요법을 이용해서 이제 그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자세를 교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침도요법이라고 해서 이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통증이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근육이 유착되는, 뼈가 뼈 사이가 유착이 된다든가 어떤 그 염증이나 그 괴상, 어떤 타박상 등으로 인해 가지고 근육과 근육이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이 딱 어떻게 딱 붙어버리면은, 인대하고 근육 사이에 붙어버린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붙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그 침 중에서도 이제 끝이 드라이버 같이 되면서 끝에 칼날이 붙어 있는 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저 통증을 없애주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바로 이제 침도요법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통증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점점 그 한의학에서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한방적인 이론에 의해 가지고 물리치료 기계를 이용해서 좀 통증을 조절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통증 중에서 조절하는 방법 중에서도 이제 그 체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형. 그러니까 자세하고 통증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우리 몸의 그 자세를 바르게 함으로써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 겁니다. 우리 몸이 바르다면은 오장육부의 순환이 잘 되죠. 그러니까 신경이 나가는 것이 이제 원활하게 잘 나가는데, 만일 이제 그 몸이 틀어진다든가 하는 경우, 특히 이제 척추가 많이 휘어진다든가 그 제 형태에서 많이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것은 좀 통증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가 온다든가 허리 디스크가 오는 것도 바로 척추의 변형에 의해 가지고 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자세 문제가 많죠. 요새 스마트폰이다, 컴퓨터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바른 자세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이제 요즘 뭐 스마트폰이나 해서 이제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거의 뭐 그냥 이렇게 눈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일자목이라든가 어떤 그 거북목 등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자세에 의해서 오는 거죠. 근데 자세에 의해서 이렇게 등이 굽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런 그 자세에 의해서 이제 단순하게 그 자세만 나쁜 게 아니고, 이것은 바로 이제 그 통증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이 이제 바른 자세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목 디스크가 온다든가 허리 디스크가 오는 경우도 있고, 일자목이나 거북목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소의 습관도 많이 문제가 되죠.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으면 반드시 앉아있는 것보다 다리를 꼬고 앉는 것이 더 편하고, 뭔가 이제 한쪽에 기대고 앉는 게 편하고, 또 집에서도 보면 TV 볼 때도 이제 뭐 소파에 누워가지고 옆으로 비스듬하게 앉는 경우, 그런 경우에 보는 게 뭔가 편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것이 척추를 몸 자세를 계속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 뭔가 몸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세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또 멋을 부리기 위해서 하이를 신다 보면은 뭔가 우리 몸에 그 신발을 굽을 높게 하고, 그러면 이제 굽이 높아짐으로써 이제 척추와 골반, 고관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다리도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자세에 의해서 좀 통증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컴퓨터를 많이 쓰죠. 컴퓨터를 많이 쓰다 보면은 옛날에는 자판기를 두드리니까 좌우가 딱 맞았는데, 요즘에는 마우스만 쓰다 보니까 한쪽만 쓰게 되죠. 한쪽만 쓰니까 몸이 틀어지면서 또한 통증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자세, 나쁜 자세, 또 비만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배가 나옴으로써 몸의 균형이 깨지고, 균형이 깨짐으로써 이제 척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척추의 영향을, 자세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통증을 없애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요. 또 한의학적인 치료법에 있어서도 역시 그 바른 자세를 해주는 것, 체형을 바르게 해주는 것이 바로 통증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목 디스크도 그렇고, 허리 디스크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제 통증을 조절하는 데는 바른 자세, 바른 체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바른 자세는 보통 어떤 자세를 말하는 것인가, 이게 궁금해지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옆면을 봤을 때, 딱 옆면을 봤을 때 보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의 이제 귀 쪽, 우리 몸의 중심을 봤을 때
옆면을 옆에 있는 분을 딱 보시면은 좋습니다. 자, 옆에 한 사람을 한번 딱 세워놓고 보시면은 딱 보면은 이제 귀 뒤쪽, 이 귀 뒤쪽이 딱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귀 뒤쪽에서 어깨 중심, 목의 중심이 또 중심이 되고, 또 어깨의 중심이 딱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몸통의 중심, 골반의 중심, 그리고 무릎의 중심이 딱 와야 되고, 또 이제 발에 있어서는 복숭아뼈 바로 약간 앞에, 이렇게 라인이 쫙 돼야지. 이렇게 돼야지 좀 바른 자세입니다. 근데 보면 요즘 뭐 컴퓨터를 많이 하거나, 뭐 그냥 스마트폰을 많이 하면은 전부 다 어때요? 이게 등이 많이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어깨 중심하고 귀 뒤쪽의 라인을 쫙 보면은 이게 어깨 중심하고 귀지가 딱 맞는 분은 드물고 거의 다가 고개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 중심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은 바로 뒤통수에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뒤통수에 딱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가 목이 앞으로 나간 거죠. 앞으로 나가서 일자목이 돼 있는 경우고, 심한 경우에는 이제 뭐 D형 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옆면을 보면은 이렇게 라인을 쫙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봤을 때나 앞에서 봤을 때, 먼저 뒤에서 봤을 때는 딱 보면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양 귀가 이게 딱 맞아야 됩니다. 귀가 딱 맞아야지 되는데, 이제 고개가 틀어지면은 이게 한쪽 기울게 되죠. 그럼 귀 높이가 좀 다르게 되고, 머리도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고, 또 양 어깨를 보면은 딱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한쪽이 높이 올라간다든가, 또 우선 부러져를 했을 때 한쪽이 내려간다든가, 아니면 옷이 한쪽으로 계속 흘러내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바로 이제, 어깨 높이가 다르다는 얘기죠. 어깨 높이가 다. 그리고 이제, 골반의 높이를 딱 재봤을 때 양 높이가 딱 같아야 되는데, 만일 골반의 높이가 다른 경우를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혁대를 내도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든가 하는 경우, 이것은 이제 골반이 이제 틀어져 있는 거죠, 골반이 이게 양쪽으로, 좌우로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전후좌우로, 그러니까 쓰리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골반이 이게 앞뒤로 이렇게 골반이 있다면 이게 앞으로 흐르는 경우, 뒤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좌우로 이렇게 좀 다리 길이가 달라지면서 이제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또 이제 두 개가 좌우가 또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골반이 앞뒤로 이렇게 좀 이렇게 흐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골반의 높이, 이게 높이가 다르면 뭔가 이제 전후좌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이제 고관절, 양 무릎의 무릎 뒤쪽을 높이를 봤을 때 이게 좀 딱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높이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발바닥 같은 경우에도 이게 좀 양쪽이 딱 고르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양쪽이 너무 평발인 경우는 발이 좀 약간 안으로 이렇게 좀 수그러들고, 너무 까치발인 경우에는 이제 아킬레스 힘줄근이 이렇게 되고, 좀 평발인 경우에는 아킬레스근이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평발이 되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양쪽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한쪽은 평발이고 한쪽은 까치발인다든가 할 때 한쪽이 평발이나 한쪽이 까치발인 경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항상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니까 뭔가 자세가 이렇게 되고, 이거 골반이나 이게 밑에서 틀어지면은 우리 눈은 이렇게 옆으로 안 봅니다. 옆으로 안 보고 항상 바르게 보려고 하니까 몸이 틀어진 상태에서 고개만 들어가니까 고개는 들어. 이게 몸이 또 이렇게 계속 꺾여지게 돼서 요즘 많은 사람이 측만증으로 고생을 하죠. 이런 자세가 발에서부터 이렇게 쭉 영향을 줘가지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골반하고 또 연관이 되고 하다 보면 O다리, X다리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우리 몸에 이제 골반이 이게 딱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앞으로 간다든가 뒤로, 그러니까 골반이 앞으로 돌고 뒤로 돌기도 하고, 또 이제 좌우가 이렇게 좀 맞아 틀어지면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척추가 당연히 휘게 되죠. 이게 척추가 반듯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골반이 틀어지고 전후 좌우, 그리고 배가 나가고 들어가고, 또 이제 어깨에 있어서도 이게 견갑골이 이게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앞으로 올라가는 경우, 어깨가 올라가는 경우는 고개가 내려가게 되죠. 이와 같이 이제 견갑골 상태에 따라서 이것이 또 견갑골도 이렇게 앞으로 나갔냐, 뒤로 모아졌느냐, 이런 방향에 따라 가지고 자세가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체형이 보면 이제
그러니까 배가 나오면서 이제 등이 굽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약간 척추 전만 후만증이 있고요. 또 편평등. 이것은 이제 너무 마른 사람들한테 많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자세를 너무 반듯하고 살이 없고 이렇게 마르다 보니까 이것이 거의 일자,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거의 일자로 되는 그 일자목인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등만 굽은 경우, 이런 경우는 배가 나오면서 등이 굽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엉덩이가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군인같이 자세를 반듯하게 세우는 군인형 자세도 있고, 이같이 여러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에 따라서 보면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그 자세가 따라가지고 이제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죠. 이것이 왜냐? 이 자세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신경이 다, 척추에서는 모든 신경이 다 나가게 됩니다. 목에서는 이제 머리 쪽으로 나가기도 하고, 안면부에, 그리고 이제 나가기도 하고, 경추의 아래에서는 팔로 내려가죠, 팔로. 그래서 이제 이 경추에 문제가 생기면 목 디스크가 생기게 되고, 이 목 디스크가 생기게 되면은 이제 팔로 저리거나 아프거나 그 감각이 없어지는 그런 증세가 나타나게 되고, 허리 쪽에서는 역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다리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흉추인 경우에는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아픈 건 별로 없지만 오장육부 내부 장기가 다 있기 때문에 내부 장기에 바로 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골반에 있어서는 우리 대장이라든가 생식기 쪽, 방광 쪽에 신경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거 골반이 틀어진 거. 이런 골반이 틀어지면 청골도, 골반과 붙어 있는 청골, 골반 사이에 청골도 또한 이제 토라지게 되면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 높이가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 이게 변형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통증이 오게 되고, 오장육부의 병이 오게 되고, 또 이게 꼭 오장육부 병만 아니고 만병,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난치병이나 암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그 암 환자인 경우에 자세가 좋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뭔가 틀어져 있고, 그게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것을 자세를 바르게 해주면은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그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제 많이 신경 쓰는데, 물론 어렸을 때는 그 바른 자세를 해야지 좋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그렇게 좋다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미용적인 면에서도 바른 자세의 중요성이 많이 나타나죠. 바른 자세를 함으로써 외모가 멋있어지고, 보기도 좋아지고, 몸도 균형이 맞춰지고, 좀 여러 가지 그 외관상 좀 많이 좋고요. 또한 이제 자세를 바르게 함으로써 이제 각종 통증, 특히 이제 그 척추하고 관련된 통증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자세를 하게 되면 목 디스크라든가 허리 디스크 이쪽에 좀 많이 허리 디스크의 순환이 잘 되니까. 이게 원래 이제 S자로 읽게 되면은 디스크 간격이 일정하게 됩니다. 그 정확한 바른 자세에서는. 그러나 많이 이제 이 자세가 이제 어긋나게 되는 거, 일자목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통증이 오게 되고, 목 디스크도 오게 되고, 증세가 많이 나타나게 되죠. 또한 이것이 이제 허리뿐만 아니고 관절이나 다리 이쪽에도 역시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이제 그 청소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바른 자세를 하게 되면은 키도 많이 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 바르지 않은 자세, 측만증이 있다던가 뭔가 몸의 균형이 깨져서 잘 이렇게 끼우러져 있는 경우에는 일단 키가 좀 작아 보이고, 키가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으니까 또한 성장도 안 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를 하면서 체형 교정을 함으로써 이제 몸의 자세도 바르게 되고 통증도 없어지고 이제 성장도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바른 자세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만 생각하는데 이게 흉부에서는 오장육부로 들어가는 많은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쪽을 그 오장육부 등이 펴짐으로써 심폐기능이라든가 심장, 폐, 간, 담 등과 같이 내부 장기, 위장 등과 같이 모든 오장육부에도 바로 그 영향을 주고 이제 바른 자세를 함으로써 오장육부의 기능이 개선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못된 자세로 이제 오는 것 중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세가 틀어지게 되면은 이제 뿐만 아니라 온몸에 다 영향을 주게 되는데, 가장 요즘에 또 관심을 가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두개골입니다. 두개골. 우리 몸이 이제 두개골이 바르게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몸도 바르게 되는데 두개골이 상당수 틀어져 있다는 거. 이것이 또 요즘에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골이 약간 틀어지게 되면은 이 얼굴에 그 비대칭도 나타나게 됩니다. 얼굴, 측두골, 두개골, 이 머리 전체가 이것이 좀 약간 그 건강하고 바른 자세를 갖고 있는 고개가 많이 바르게 되는데 이것이 만일 그 나쁜 자세가 오래된다고 하면은 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머리가 틀어져도 전신에 영향을 주고 전신이 틀어져도 머리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영향을 주게 되면은 두개골에 좀 이게 틀어지게 됩니다. 틀어지면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틀어지죠. 두개골이 되면 몸의 좌우 비대칭이 되면서 턱관절 여기에 붙어 있는 턱관절도 역시 이렇게 균형이 깨지게 되는 그래서 얼굴이 삐딱하게 되면서 이제 비대칭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또 이제 이 얼굴뿐만 아니라 턱관절에도 우리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이 턱관절이 이제 고도 높은 압력으로 음식을 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양쪽을 골고루 씹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 균형이 잘 맞는데 한쪽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씹는 경우 아니면 이빨이 하나 빠져가지고 뭔가 그냥 계속 한쪽으로 씹고 몸의 균형이 계속 어긋나게 되면은 두개골에 영향을 주고 경추, 흉추, 요추, 골반까지 모든 그 척추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몸에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빨을 빼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빨 한쪽 어금니를 안 해놓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게 그 목 디스크가 온다든가 허리 디스크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이 틀어지면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어떤 환자분 경우는 그 이빨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이거 틀리나 이걸 안 해놓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우리 몸이 이제 계속 틀어지게 되죠. 우리 몸의 균형이 안 잡히니까 이게 안 맞으면은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눈은 항상 정상을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틀어지게 되니까 이것이 그 틀어진 상태에서 이게 틀어지면은 이게 얼굴은 바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추나 흉추 이게 틀어지게 되고 이것이 계속 보상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틀어지면은 이제 턱관절이 틀어지고 두개골이 틀어지고 그러면 경추가 틀어지면서 이게 몸 전신에 영향을 줘서 몸이 다 틀어지게 되는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두개골이 문제가 되면 그냥 머리가 아프다든가 그 뇌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심한 경우는 정신적인 영향도 많이 주는 것이 좀 특징이고요. 좀 더 내려와 가지고 그냥 목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턱이 경추가 이제 보면은 이제 C형으로 약간 가벼운 C형으로 이제 앞쪽으로 여기 이 목에 있는 쪽으로 이렇게 약간 나와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그 책을 많이 본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일자목이 되거든요. 고개 앞으로 쭉 빼다 보면은 일자목이 되고 근데 요즘에는 더 이상한 것이 이제 기형목이 있으면 기형목. 이것이 일자목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일자에서 뒤로 된 거예요. 뒤로 꺾이는 거죠. 원래는 C형으로 이렇게 앞으로 꺾여야 되는데 D형으로 이제 일자목에서 지나서 D형으로 되는 거. 아마 요즘에 그 노트북을 많이 본다든가 고개 숙이고 많이 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또 스마트폰이 이제 작으니까 이것을 뭐 높이 들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밑으로 내려놓고 막 하다 보면 요새 지하철이나 뭐 버스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있죠. 고개 숙여 뭐 하는지 전부 다 스마트폰 보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 기형목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 이제 목이 또 이제 전후만 그런 게 아니고 좌우도 틀어지죠. 요즘 뭐 TV, 특히 마우스 영향이 많이 큰 것 같아요. 마우스를 할 때 보통 이제 뭐 한 손으로 많이 하죠. 두 손으로 이렇게 키보드 칠 때는 이거 양손을 막 쓰는데 이제 마우스만 쓸 때 마우스로 모든 걸 하다 보면 한쪽만 하면 몸이 틀어지면서 한쪽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요. 또 이제 노트북이나 뭐 하여튼 어떤 거 하실 때 이렇게 책을 볼 때도 그렇고 약간 이렇게 세워놓고 책을 봐야 되는데 이제 바닥에 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뭐 모두 그 일자목이 되고 이제 그 거북목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일자목이 오래되다 보면 이제 흉추하고 경추하고 사이에 이게 그 경계선에서 이제 불거져 나오면 이제 거북목이 되죠. 또 이제 경우에 따른 여기에 떡 보면 이제 귀부인의 혹이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경추 7번, 8번
경추 7번하고 흉추 1번 사이에 거기가 볼록하니 그냥 올라와서 이제 그 낙타의 그 등과 같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역시 일단 역시 경추 이상으로 인해서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흉추에 많이 있는 것은 척추 흉만증이 있죠. 우리 몸이 이제 흉곽이 이렇게 틀어지면은 이제 이건 척추만 목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흉곽까지 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흉곽이 이렇게 나오면서 뒤로 빠진다든가 이렇게 흉곽이 이제 변형이 일어나면서 이제 외부 유방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유방이 가슴의 높이도 달라도 유방의 크기도 달라지고 또 이제 어깨 높이도 달라지고 하는 것이 다 이제 몸에 그 측만증이 있거나 이게 달라지는 경우에 오게 됩니다. 또 이제 일자 흉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일자 흉추에도 이제 영향을 많이 되면은 이것이 뭐 새가슴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보면 이 척추가 바르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커브가 등이 좀 약간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되고요. 또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남자들 특히 이제 갑자기 키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분등이 되는 거죠. 우리 등이 많이 굽다 보면 등이 굽어지면서 이것이 좀 자세가 많이 해야 되고요. 또 이제 그 배가 많이 나오면은 요추가 많이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요추 전만증이 생기면은 이렇게 하면 몸이 뒤로 넘어가게 되죠. 그럼 이렇게 못 다니니까 등이 굽으면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또 이제 목에서 다시 뒤로 다가 그 과전만이 계속 돼가지고 배가 나오고 등이 굽고 목이 좀 과하게 그 측만증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바른 자세와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 이제 바른 자세를 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